안녕하세요. 말미잘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로스쿨 수험생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 로스쿨 지원 전략에 대한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로스쿨 지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로스쿨 입시 중에서 이제 입시 요소로 쳐주고 있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이건 입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하냐면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점수로도 A 학교에 지원을 했다가 불합격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반면에 똑같은 점수를 가진 학생이 B 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는 합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 전략에 관련돼서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생을 대신해서 너는 이 학교에 가라, 너는 이 학교에 가라 라고 제가 결정해 드릴 수는 없어요. 단 여러분들의 결정에 있어서 이런 요소만큼은 미리 좀 판단을 해두면 도움이 좀 될 것이다, 내지는 나쁜 판단을 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정도는 제시를 해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로스쿨 지원 전략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정보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내 리트 점수, 그리고 내 토익 점수, 그 다음에 내 학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으시고요. 특히 이제 정성평가에 들어가는 요소들 있잖아요. 사회봉사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해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놓으시면 더 좋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로스쿨의 범위를 먼저 결정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요, 제가 이 바닥에서 계속 이제 있었기 때문에 거의 10년, 11년째 지금 입시 지원 같은 거를 보고 있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학생들이 자꾸 안정 지원을 할 학교의 범위를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근데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정 지원할 학교는요, 내 결정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나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점수면 안정 지원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위에 있는 점수가 만약에 내가 지원할 학교로 몰려들면 안정 지원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로스쿨의 범위를 결정할 때는 안정 지원할 학교의 범위를 결정하시는 것보다 내가 어디까지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도전할 학교의 범위를 결정해 두시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내 점수가 리트로 몇 점인데 이 정도니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어디 정도일까? 그러면 서울권 미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원할 범위를 결정해 두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요, 입시 요강을 상세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 미리 여러분들 뭐 하시라고 말씀드렸냐면 범위를 결정해 두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입시 요강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25개 학교를 여러분들이 다 분석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는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범위를 한 3, 4개 정도를 결정해 두시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입시 요강을 상세 분석을 하셔가지고 내 점수를 갖다가 첫 번째 파악했던 그 자신의 정확한 정보들을 집어넣었을 때 어느 정도의 점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입시 요강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나 정도 점수가 작년엔 어땠다더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매년 달라지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토익이 들어갔던 학교, 빠졌던 학교, 급간이 변형된 학교,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분상으로 좋은 것과 실제 점수상으로 좋은 것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 토익에 매달리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0점인데 990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입시 요강을 분석해 보세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950이 넘어가면 그냥 만점인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에 지원할 건데 토익을 더 준비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자소서를 하나 더 열심히 쓰고 면접 문제를 하나 더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기분상으로 좋은 것과 실제 합격에 도움이 되는 요소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입시 요강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메가로스쿨 홈페이지 모의 지원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입시 요강부터 먼저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메가로스쿨 홈페이지 모의 지원을 사용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거부터 하고 분석을 하라고 했나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 입시 요강 분석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이 그 요소를 아는 상태에서 모의 지원을 해보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모의 지원을 해보는 건 판단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요, 요즘에 메가로스쿨 모의 지원이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독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요즘에 점점 안 맞는 경향성이 생기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정도 점수를 가지고서 모의 지원을 넣어봤어요. 모의 지원을 넣어봤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합격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낮은 학교로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다시 그 학교에 모의 지원을 넣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내 점수가 상당히 좀 낮춰서 쓰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모의 지원을 안 넣어보고 그냥 바로 아래쪽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모의 지원을 해봤더니 한 1배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1.5배수, 2배수 이런 식으로 밀려버리는 경우가 밀려버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 지원은 말 그대로 참고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맞는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면 이 정도 범위 안에서 합격 가능성이 이 정도쯤 되겠구나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강 분석부터 먼저 하시고 모의 지원 결과를 갖다가 그걸 두 개를 믹스하셔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5번째입니다. 정성 요소로서 얼마나 극복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요, 학교나 아니면 법률저널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메가로스쿨 홈페이지 같은 데 활용을 해보시면 작년도 합격자의 점수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평균점이 어떻게 되는지, 최하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자료로 정리된 것들이 있어요. 물론 작년도 입시요금과 올해 입시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점수폭의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내가 그러니까 1.1배수 1차에서 내가 만약 2배수 그러면 극복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셔서 면접이나 자소서에 좀 더 올인하시는 형태로 공부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지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이 입시의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시 요강 분석과 자신의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모의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꼭 생각하셔야 되냐면 부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소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 시험에서는 엘리트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열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쨌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결정했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요, 엘리트가 될 사람이라면 소신 지원을 하고 오히려 그 소신 지원에 맞춰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후회가 적은 선택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요, 지원 전략 잘 짜셔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